안녕하십니까, 정재윤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야간 선물 시작은 0.37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, 강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한국 시장 자체가 낙폭과대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일단 2차 전지가 지수에 대한 관여도가 제일 높은 그런 상황들이고, 2차 전지 쪽이 이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변동성이 좀 생기면서 지수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까지도 일단 밀리면서 지수에 대한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수급이에요. 수급이 일단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뭐 환율과 금리, 이 부분들이 좀 안정화를 좀 취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좀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거기에다가 또 슬슬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24년도죠. 한국 시장에 있어서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 좀 되고 있다라는 거. 이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아닌가,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코스피 기준으로 PBR 추이를 좀 보게 되면 0.82배 정도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. 언제든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,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, 이 PBR이라는 것 자체가 자산 가치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일단 18% 정도 한국 시장은 저평가가 좀 되어 있다, 이렇게 좀 쉽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다 보니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싸다라는 부분들은 변함은 없어요. 다만 이제 어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와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다 보니 이제 투자자분들은 다들 지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여기에서 좀 보게 되면 지수의 하단자리 때며 이런 부분들은 다 이탈을 했어요. 그러면 이제 어디가 저점이지? 뭐 그런 생각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들 수밖에 없고, 지지라인 대를 이탈을 했다 보니 이제 불안 심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지금 구간이 0.83배, 0.82배라고 했어요. 언제까지 더 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. 다만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매수 관점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,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좀 매수를 해야 돼요. 매수를 할 때 뭐 하루에 다 매수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에 뭐 한 달의 여유 시간을 두고 그 부분들을 분할로 뭐 매수를 해나거나 그런 식의 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.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이제 주식을 대체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. 시장이 낙폭과대로 좀 밀렸습니다. 낙폭과대로 좀 밀렸던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종목까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. 종목까지도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 뭐 실적 주고 성장 주고 다 빠졌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반등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순환매가 좀 나오면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. 그런 구간들이 좀 나오게 되겠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도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된다,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고객 예탁금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신용 잔고도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10월 30일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3천억 가까이 밀리는,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신용잔고에 대한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많이 줄었어요. 20조 대에 있다가 17조 대까지 줄어들 3조 원 가까이가 좀 줄어들었죠. 일단 많이 빠질 만큼은 빠졌어요. 신용잔고 또한 마찬가지로.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어서는 인내를 좀 할 수밖에 없다,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
2차 전지 쪽의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크게 마음고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대체적으로도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다들 힘든 그런 상황들인데,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, 뭐 포스코홀딩스, 포스코 퓨처엠 다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지금 구간에서의 매도는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, 시장 자체적으로 봐도 낙폭과대로 다 진입을 해 놓은 그런 상황들이에요. 거기에다가 성장주든 실적주든 다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은 인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시간을 좀 여유 있게,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보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 전망치가 좀 괜찮은 거, 이 부분들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.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가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고배당주가 있다라면 그런 종목군들은 서서히 죽줍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에요. 이게 좀 제일 편하다라는 거. 근데 주가가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. 이건 매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. 일단 매출, 즉 수주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 방산 쪽이 늘어나고 있고요. 조선 쪽도 늘어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변압기, 전력 쪽에 있어서의 변압기, 이런 쪽에 수주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을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부분들은 헬스케어 쪽, 이쪽이 일단 성장을 좀 해 나갈 수 있는 축이 된다라는 거. 뭐 미용기기라든가 이런 쪽이 좀 제일 그래도 낫지 않나 싶어요. 최근 들어서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화장품, 그다음에 의류 쪽, 섬유의복 뭐 이런 쪽이 그나마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나, 또는 불특주들이죠. 산업재 쪽 섹터들, 뭐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종목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데,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어찌됐든 시장 상황이 좀 상당히 힘들어요. 지수적으로 좀 봐도 어디가 좀 바닥일까, 그 부분들을 얘기하기가 좀 힘든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, 확실한 부분들은 이 자리대 부분에서는 저점 자리대다, 주가가 많이 싸다,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11월 달이에요. 이제 11월 달인데 11월 달은 좀 좋은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확 반등이 좀 나와주는, 장대 양복이 나와주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성공 투자들 하시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